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장중에 공개된 FOMC 결과로 일제히 반락한 후 낙폭을 키운 채 마감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25bp 인하됐지만 내년 금리 인하 예상폭이 기존 4차례에서 2차례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제 추가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투자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통신업계에서 양자암호통신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기술 발전으로 부각될 수 있는 해킹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에 통신 3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신 시장 둔화를 타개할 새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디밴드 검정치마가 중국 본토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한국 활동 가수의 중국 본토 공연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한한령이 점진적으로 해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투자자분들 사실 굉장히 또 실망감을 가질 만한 장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여전히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고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체크하면서 현재 구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분명히 또 고려를 하셔야겠고, 그러한 방법들 또 정보들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동안 FOMC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부터 오늘의 국장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자, 오늘 양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 결과로부터 결국에는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점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대폭 축소가 됐다는 점,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에서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점도 증시를 짓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또 기다렸던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죠. 오늘 국내 증시 정말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의 전략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을 후벼 파시는데요. 네, 분명히 상승장이 있었지만 올해 꾸준히 이런 조정을 받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고, 또 결과를 챙긴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좀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겠고, 사실 FOMC 결과가 점도표 부분에서 2회 또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죠. 그러한 측면에서 미증시는 고점에서 또 차익 실현의 명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정 구간 또 소화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할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는 사실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또 증시 자체에 주가에 반영시켰다고 할 수 없는 자리였죠. 국내 정치 이슈가 사실 증시를 짓누르는 또 흐름이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저점을 또 확인했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변동성을 보이지만은 어느 정도 또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겠죠. 전망이 굉장히 또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 특히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런 기대감으로 일부 상승 흐름을 보여주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하방으로 향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악재들이 모두 또 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또 변화들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고 또 그 중에서도 재료를 갖고 저점을 다졌던 종목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해서 지난 방송에서 도 사실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뭐 크게 주가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중소형주들 특히 저점을 다지고 올라온 종목들은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지나친 우려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흐름 속에서도 스윙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해서 뭐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반짝거리는 종목들 분명히 좋습니다만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종목들도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정말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철하게 국내 증시를 바라봤을 때 최근에 국내 증시가 뭐 환호할 만큼의 흐름을 보여준 적이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생각 드시겠죠. 악재는 이제 진짜 반영이 될 만큼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그 다음에 향후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단기 변동성이 앞으로도 조금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의 인내심이 조금은 사라져간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꾸 짧게 치고 나오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올해 특히 이런 또 8월 5일 블랙 먼데이 또 최근에 이런 비상계엄 또 오늘과 같은 이런 변동성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투자자분들이 좀 안심하지 못하고 치고 빠지는 경향이 짙어졌는데 그러한 부분이 일부 또 습성으로서 스며든 게 아닌가라고 또 파악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뭐 저희가 공략하는 제가 주로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는 종목들 이런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스윙 관점으로 충분히 여유 있게 그리고 결과까지 도달하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해서 지금 너무 조급한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재료를 파악하시면서 섹터와 업황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아직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에만 계속 현혹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시면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도 길게 가져가면서도 오히려 더 큰 수익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 전략들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의 전략이 어떤 걸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안에서도 뭐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이탈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는 종목이 있다면 더욱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많이 사들였는지 순매수탑 5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위는 요즘에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굳건하게 자리 지키고 있고요. 2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위 HD 한국조선해양, 4위 KB금융 그리고 5위 네이버까지였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보면 섹터가 정말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대표님 눈에는 더 들어오실까요? 네, 뭐 간단하게 좀 5종목 소개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또 가장 지금 구간에서 유망한 종목까지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오늘 종목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이닉스는 사실 마이크론 실적이 이런 또 실망감을 안겨준 거에 비해서 저점을 일부 또 찍었다라고 할 수 있는 수급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해서 주가 자체는 아래쪽으로 향했지만은 또 늘 말씀드리는 이 241선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사실 지지 라인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수급 흐름으로서 저점을 일부 또 염두에 둘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급 자체는 긍정적이었다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와는 또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부 엔비디아의 또 이런 주가 조정 마무리와 함께
동시에 SK 하이닉스의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런 수급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하이닉스는 조금 뒤에 또 차트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보셔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책 관련해서 미국 관련된 또 긍정적인 그리고 유리한 종목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 조금은 이런 지지 그리고 눌림목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둘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시장적으로도 어렵고 사실 환율 그리고 이런 금리적인 측면에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불리한 흐름 속에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는 수급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 꼭 체크하셔야겠죠. 그리고 KB금융 뭐 우리가 이미 공약을 한 또 전적이 있는 종목이지만 사실 뭐 환율 관련해서 굉장히 고환율이다 보니까 이런 금융업종 특히 은행주들은 어쨌든 불리한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차트 자체가 이미 굉장히 급락한 상황에서 또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 외국인 순매수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자리이지만 조금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뭐 고환율이더라도 안정을 좀 찾아가는 흐름을 보여줄 때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KB금융뿐만 아니라 이런 밸류업 그리고 은행주들 조금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구간에서 유리하다 보고 있는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해서 하이닉스 차트 잠깐 체크를 한 이후에 네이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자 해서 하이닉스 사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241선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뭐 시총 2위 종목답지 않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사실 국내 증시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음봉과 양봉이 굉장히 넘나드는 흐름 속에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장기평선 241선 위쪽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지지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고 사실 뭐 마이크론의 이런 실적 결과에 따라서 자리를 달리할 수 있는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또 말씀을 해드렸죠. 241선 지지하는지 확인한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어쨌든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장기평선 위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 꾸준히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구간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241선 위쪽에서 완벽하게 안착을 한 이후에 뭐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든지 신규로 접근을 하시든지 방향을 잡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하이닉스 통해서 또 관련주들 흐름 체크할 수 있는 또 부분이 있으니까 꾸준히 또 체크를 하면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의 외국인 순매수다 5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적으로는 5가지 종목의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으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인데 눌림목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KB금융은 현재 고환율이라는 변수 아닌 변수를 만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죠. 연말에는 또 금융주들이 확실하게 또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이번 연도가 끝날 때까지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 가운데서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41선 지지가 중요하다고 여태까지 방송에서 늘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락이 나오면서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도 오늘 장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평선 위로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대표님께서 보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로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 가능성까지 여러분이 열어두셔야겠죠. 확실하게 241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공개를 해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통신망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황 흐름까지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그날 장 안에서 공략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공략주들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들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종목을 만나보지 않았죠. 그 종목이 바로 원픽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전 방송에서도 원픽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었는데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바로 상승 추세가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웠었는지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네, 해서 뭐 지난 방송에서 크래프톤 또 이렇게 에릭픽으로서 네.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역시 뭐 네이버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텐데 지난 방송이죠. 굉장히 12월 5일 방송 당시에 전략을 드렸던 부분이 일부 맞아 떨어지면서 여전히 유리한 구간에 있다는 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12월 2일 그리고 3일 자리에서 20만 원 아래에 내려올 기회를 분명히 주니까 지금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여유 있게 접근하셔서 한 23만 원 1차 목표가로 상방을 한번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장기 평선 돌파와 더불어서 뭐 골든크로스가 나왔지만은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국내 증시 흐름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19만 원 이탈했을 때는 손절로서 대응해서 다시 한번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흐름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차트 잠깐 살펴보시면은 어쨌든 뭐 23만 원까지 도달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고점 22만 원 도달 이후에 다시 한번 위쪽에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해서 오늘 수급 탑5에 들었기 때문에 또 네이버가 이 5 종목 중에서 가장 유리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전략을 가져왔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접근을 하신다면은 20만 5천 원 부분까지 또 한번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지금 고점 이후에 시장 변동성 이용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네이버의 장기적인 이런 전망 굉장히 또 긍정적이고 웹툰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엔터 관련해서도 실적적으로도 분명히 결과가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미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 이런 AI 관련된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을 때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 측면이 지금 사실 국내 관련주들 그리고 증시에서 종목들 중에서도 단연 대장주로서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해서 매수가 드린다면은 20만 5천 원 아래쪽에서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봤을 때 21선까지는 한번 치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되니까 아래쪽에서 좀 접근을 하시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8천 원 좀 타이트하게 드릴게요. 변동성 나와서 이런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매물이 나오고 또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장기 평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지만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은 19만 8천 원 라인을 좀 기준점으로 손절하시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리겠고 위쪽으로 여전히 23만 원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로서 뭐 절반 정도 드러내시고 나머지 가지고 추가 상방을 바라보시라 이렇게 전략을 드리는데 23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분명히 고점인 점은 맞지만은 종목의 또 재료와 업황 그리고 이 종목의 업종이 전망에 따라서 이 종목이 분명히 주가적으로 고점 부근임은 분명하지만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직도 여전히 저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비록 뭐 22만 원에서 일부 저항대를 맞는 모습이지만 추가적으로 또 23만 5,5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보고 있고 오히려 이 구간에서 국내 증시의 특별한 악재라든지 뭐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플랫폼 전반적인 또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또 역사상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일부 좀 무겁다 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여타 또 어설픈 수급주들보다 훨씬 좋은 그리고 여유 있게 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너무 가볍고 또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도 조금은 담아가는 흐름을 가져가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의 외국인 수급 탑5 가운데 에릭픽 종목은 바로 네이버였습니다. 이미 지난 방송에도 에릭픽으로서 확실하게 빛을 발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12월 5일 방송에서 에릭픽으로 공개를 해주셨었죠. 그때도 20만 원보다 조금 올라가 있기는 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한테 기회를 줄 거다라고 하시면서 매수가를 20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싣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 왜 다시 한번 에릭픽으로 선정을 해왔냐, 이렇게 시장이 다시 한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회까지도 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웹툰과 엔터 관련해서는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되다 보니까 전망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장의 힘 때문에 조금 밀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0만 5천 원을 새로운 매수가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2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방으로 향할 때는 하단에 위치한 이평선까지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죠. 손절가는 19만 8천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금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다음 슈팅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이라면 한번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여태까지 대표님께서 잡아주셨던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믿고 한번 전략을 따라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대표님이 방송에서 또 이슈와 더불어서 공개해 주시는 밀착 종목도요,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재차 공략을 해주신 종목이 됐죠. 12월 10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 바로 다음 날 진입을 했는데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13%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을 해봤고요. 그 이전에는 12월 5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14% 넘게 오르는 모습,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또 하이비전 시스템 마찬가지로 12월 들어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솔트룩스와 같은 날에 공개를 해주셨는데 바로 다음 날 공략을 했죠. 현재 보유 중이라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넘게 올라갔지만요, 추가적인 상승분까지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상승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분이라도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방금 전에 만나봤었던 외국인 순매수다 5 종목들, 또 그 안에서의 에릭픽 종목까지 향후 대응 전략들 제대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도 혜택들 마련돼 있거든요. 그날 장 안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보너스처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보유 중이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케어젠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헬스케어 종목인데 그래도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줬죠. 네, 맞습니다. 일부 시황적으로 좀 자유로운 종목이다 할 수 있겠고 지금 사실 국내 증시가 미국 관련된 재료로 굉장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케어제는 이런 인도 시장 진출을 통해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주가가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고 종목 개별의 이런 수급적인 흐름 소화한 이후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후발주를 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사실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가 움직이는 것인데 그러한 대장주들은 이미 치고 올라간 뒤겠죠. 이 방송을 할 때가. 그런 측면에서 그 재료가 후발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인지 파악한 이후에 가장 유망하다 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온다는 점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케어젠 굉장히 헬스케어 후발주로서 흐름을 견조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보면 되겠고 조금 시간이 걸렸죠. 굉장히 공약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풍파를 많이 맞았습니다. 11월 21일 날 소개를 드렸으니까 뭐 비상계엄 그리고 2차 비상계엄 우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우리가 진입한 이후에 고점에서 따라 붙었다 할 수 있는 자리이죠.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자체가 높다가 해서 고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가 향후 나아갈 방향에서 아래쪽이라면은 충분히 저점이라고 보고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이 종목 제가 파악했을 때 충분히 향후가 기대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일부 흐름이 들어왔을 때 공약을 했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만들면서 음봉을 연출했지만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잡았던 26,000원까지 도달을 하고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해서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1차 목표가 기준으로 14%대 상승을 이미 반익절로 챙겨두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굉장히 또 선별해서 종목을 가져와서 전략 자체도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 중에 QR코드 통해서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적절한 손절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견뎌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자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대응 전략까지 공유하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대표님이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케어젠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헬스케어 안에서도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시황적인 흐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긍정적인 전망에 조금 더 무게를 실으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시장은 그 이후에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는 모습, 그때 그 구간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차 목표가까지 바로 달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4%대의 상승분 우리가 취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걸린 구간입니다. 대표님,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사실 예전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닌데 대표님도 이미 짧게 대응하는데 너무 스며드신 거 아닌가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밀착 종목으로 스윙 관점에서 준비를 해오고 네. 사실 뭐 2주 정도를 바라보고 진입을 한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비상계엄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증시 자체도 지금 굉장히 고점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고 사실 뭐 고환율인 흐름도 증시 자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런 스윙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스윙으로서 가져갔을 때 정말 유리한 흐름을 결과를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종목을 선별해 온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하루 종일 증시를 대하면서 뭐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일상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증시를 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분들을 위한 또 이런 전략을 가져오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은 대표님이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시는 종목들 길어야 2주 정도를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에 변수가 나타날 때도 크게 밀리지 않는 종목이어야 결국에는 수익을 챙겨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에 있는 종목들, 밀착 종목으로서 힘있게 결국에는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힘에 밀리지 않는 종목들 혼자서는 찾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님이 이런 종목들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다 선별을 해서 팍스통신망 안에서 알려주시니까요. 혼자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내일장부터 장중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같이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의 코멘트들 이 안에서 더 자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이슈와 또 밀착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앞서 만나봤었던 외국인 순매수다 5 종목들, 또 그 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봤던 에릭픽 종목이 있었죠. 이런 종목들의 자세한 브리핑 더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슈에 걸맞은 밀착 종목 2가지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2가지 종목에 대해서 설명만 해드릴 뿐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는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50분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분명히 못다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풀지 못한 얘기들은 오늘 밤 10시 40분에 대표님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따로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죠.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자 암호 통신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항상 LTE에서 5G로 넘어간다. 이제는 6G 나더라. 이런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의 통신이 필요하다더라. 이런 소식을 통해서 통신 관련주들을 접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양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통신사들도 굉장히 바빠지고 있다고 해요. 이 통신주들의 전망은 그럼 이전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사실 시황적인 부분에서도 일부 경기 방어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이런 양자 기술이 굉장히 또 부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KT라는 종목도 밀착 종목으로서 또 결과를 챙겨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꾸준히 이런 업종들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양자 재료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유리한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양자 관련해서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은 양자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미국 퀀텀으로 대표되는 종목들이 여전히 급등을 한 이후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도 아직은 테마성 재료이지만은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후발주를 노려볼 수 있는데 또 굉장히 유망한 종목 그리고 기업이 있어서 오늘 또 밀착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중요한 것은 양자 관련해서 시장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크고 더 이상 테마성보다는 정말 주도 섹터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산업 자체가 이 AI에서 양자로 넘어갈 또 그 시초가 되는 시점에 있는데 AI 발전이 사실 또 이 양자 기술의 발전에도 굉장히 지금 속도를 높이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죠.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양자 기술 강대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해서 정책적으로도 꾸준히 또 발전을 위해서 정책들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아직 접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밀착 종목 통해서 관련된 섹터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관련주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치고 올라갔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아니면 지금 접근을 노리시는 종목이다 할 수 있는 엑스게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가장 먼저 반응을 했고 가장 위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부 매물들이 나오면서 눌리는 부분을 연출하고 있죠. 사실 오늘 시장 흐름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래량 급등과 더불어서 주가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음봉을 연출하면서 이전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죠. 10,000원대가 유지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또 추가적인 흐름을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못하고 종가 기준으로 9,500원대 또 9,580원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는 사실 지금 11선 부분까지는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종목이 11선 부분에서 지지 혹은 또 양봉을 연출한다면은 일부
일부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는 눌림목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착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X게이트와 같은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양자 기술 전반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나가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시세를 분출했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두고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기대감으로 테마성을 띠는 부분들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테마성이라는 꼬리표를 떼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주의 흐름만 보더라도 정말 흐름이 무섭다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엑스게이트 만나봤죠.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시장에 관심을 끄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조금 눌리는 것 같으니까 신규 매수 괜찮을까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11선의 지지를 받는지 이 여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두고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지지를 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상승을 기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나는 혼자서 대응하기에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대표님이 추가적인 전략을 통신망 안에서 세워주실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엑스게이트 당연히 시선이 가는 종목인 거는 맞지만 11선까지 기다려봐야 되고 또 기다려봤다가 그 이후에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면 결국에는 다시 다른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이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 지금 당장에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엑스게이트처럼 지금 뭔가의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바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네. 사실 지난 방송에서 또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유망하다고 또 보고 있는 종목 아직 또 같이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해왔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한 소개해드리자면은 이 양자 내성암호 기술 적용 보안 솔루션을 상용화하면서 굉장히 양자 기술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러한 기술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2조 원 규모로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기업 그리고 이 종목이 분명히 실적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해서 그 기술이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새로운 암호화 방식이라는 점 해서 국가안보 그리고 금융기관 공공서비스 영역 등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중요한 것은 이 종목 지금 차트 흐름인데 자 보시다시피 아래쪽에서 저점을 충분히 또 확인을 시켜주는 흐름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상방에서 박스권 상방으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개인적으로 장기 평선 241선인 2350원 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돌파했을 때 충분히 굉장히 대시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업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짧은 구간보다는 좀 더 큰 구간을 염두에 둔 공략이다 체크를 꼭 하셔야겠죠. 그러했을 때 뭐 3,000원, 3,065원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또 그 구간까지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구간 좀 체크를 해 보시자면은 자 1,650원 또 최저점을 찍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오는 자리이고 사실 이전에 거래량을 실은 또 윗꼬리를 연출했죠. 그러한 측면에서 그 구간을 다 메운 구간에서 지지를 또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또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양자 기술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후발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졌다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의 소화를 마친다면은 말씀드렸던 2,300원 위쪽으로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양자 관련해서 또 관련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다면은 저와 함께 이 종목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양자암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양자 기술이 적용된 보안 솔루션을 상용화한 업체입니다. 이미 지난 방송에서도 밀착 종목으로 한번 공개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재차, 3차 가져오시는 종목들은 그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유망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도 한번 살펴봤을 때 최근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줘 왔습니다. 박스권을 형성하나 했지만 지금으로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더 올라가서 그 다음 매물대까지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도 돌파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 2,300원 위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항상 시장은 변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가 언제 생길지 모르고 또 추가적인 전략이 언제 변경될지 모릅니다. 추가적인 향후 대응 전략까지 내가 꼼꼼하게 다 챙겨가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만나봤던 밀착 종목,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시면서 이 방송 안에서 더 세세하게 전략들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통신망 안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빠르게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한령이 해제되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인디밴드 검정치마가 2016년이었죠. 사드 배치가 일어난 이후부터 한한령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풀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 아티스트들이 중국 진출을 하는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 엔터 쪽이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테마 그리고 섹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말이고 또 이런 신규적인 아티스트들 그리고 콘서트라든지 공연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엔터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뭐 방송 전에 농담으로 뭐 네. 검정치마가 누구신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 말씀을 나눴는데 검색을 좀 해봤었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누가 됐든 이렇게 중국 본토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10월 달에 한번 했고 연말에 그리고 내년 초에 또 예정이 되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해서 뭐 사드 사태 이후에 8년 만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그리고 12월 30일 그리고 내년 1월 1일 다시 한번 이런 공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뭐 중국도 사실 뭐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꾸준히 이런 한한령 해제 필요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국내 또 한국 장관과 이런 끊임없이 이런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또 오고 가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중국은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공연을 개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 중앙정부 자체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내 아티스트들이 중국 본토에서 또 앞으로 공연을 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엔터 관련주들의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또 이슈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 엔터는 관련주 보지 않고 바로 밀착 종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은 소속 가수로서 레드벨벳 그리고 에스파라는 또 대형 가수들이 포진해 있고 특히 또 첫 영국에서 첫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라는 보이그룹을 또 출시함으로써 글로벌에 대해서 본격적인 데뷔를 해 나간다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 신인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수익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지금 또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추가적으로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 사실 이전에 이미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시장 흐름 따라서 우리가 또 반익절로서
마무리를 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꾸준히 관찰을 해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지점에 대한 또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시다시피 상승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저점 깨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이 녹색선이 240일 장기 평선인데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시장 흐름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연출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장기 평선 부분에서 진입을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확인이 된 구간까지만 공략을 하더라도 꽤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엔터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위쪽으로 가서 고점인 10만 원 부분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엔터 관련주들 또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은 뭐 JYP라든지 이미 치고 올라간 종목들 말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리한 흐름까지 보여주는 종목이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엔터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이 안에서도 밀착 종목으로 한번 공개를 해주셨던 바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을 새롭게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힌트가 너무 컸던 거 아닌가 싶어요. 소속 가수라고 나와 있는 가수들이 정말 누가 봐도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법 하잖아요. 어떻게 대표님은 평소에 아이돌 노래 좀 즐겨 들으시나요? 뭐 저기 뭐 음악 플랫폼에 뭐 탑백 네. 들으면은 나오는데 뭐 노래는 좋습니다만 뭐 제가 또 나이가 있으니까 아하. 좀 이렇게 나이는 뭐 상관이 좋게 듣고 없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밀착 종목을 준비하면서 힌트를 드리고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사실 네. 뭐 종목명을 뭐 대단한 거라고 숨길 음. 생각은 없습니다. 뭐 지금 당장 또 알려드릴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어떤 종목이든 어디서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디서 자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 뭐 시장 흐름 따라서 아래쪽으로 흘러가서 정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이 밀착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유리한 결과를, 그리고 목표로 했던 구간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런 힌트들과 차트 흐름 또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도 아이돌 노래 잘 즐겨 들으시냐라고 물었었는데 뭔가 평소에 그렇게 즐기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전략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또 따져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전에도 밀착 종목 안에서 엔터와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을 냈던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M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죠. 11월 6일 방송에서 공개를 했었고요. 다음 날 바로 진입을 했었는데 9%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미 이 종목을 보시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갸웃갸웃 하시겠죠. 하지만 좋은 종목은 재차 3차 공략을 해주신다. 종목명은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어떤 시점에 위치를 해 있느냐,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신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전 고점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챙겨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뒷받침이 되고 긍정적인 전망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면서 이전 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이전에 해놨던 최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추가적인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세세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들은 설명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요.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들의 향후 대응 전략들, 그리고 오늘 만나본 두 가지 밀착 종목, 양자기술과 관련된 거, 그리고 엔터와 관련된 거 모두 다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함께 주식광장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